Freeway. (21세기의) 키워드로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역사 데자뷰. 오늘도 공간역사연구소 박광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최근에 청와대 국민청원이 활발하죠. 네. 뭐 이런 사연까지 올리나 하는 사연도 올라오는데 그만큼 어딘가 내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 하는 욕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 시대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까?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예전에 전설의 고향 뭐 이런 데서 봤던 신문고. 그렇죠, 그렇죠. 신문고가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신문고는 굉장히 유명한 역사의 소재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뭐 청원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무슨 공공기관에 들어가서 뭔가 자기가 뜻하는 바를 얘기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무슨 신문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신문고라고 하는 역사 속의 어떤 내용들이 그대로 현대에서도 어떤 이미지화돼서 전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그 역사적 사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 어느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와서 북을 땅땅땅 치면서 뭔가 자신의 어떤 억울함을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지는 직접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네. 역사 속에 신문고가 어떻게 존재를 했는지, 그렇다면 그 신문고의 역할과 또 비슷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그 내용을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예전에 전설의 고향이나 사극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네. 사람이 이렇게 길 가다 말고 뚜벅뚜벅 와서 이렇게 북을 치고서 사연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정확히 어떤 제도였는지 좀 네네네. 알아보겠다. 어떤 제도였습니까? 신문고. 신문고라는 제도는 일단은 그 뜻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신이라는 게 이제 말한다는 뜻입니다. 뭘 말할 밝힌다. 그래서 이제 윗사람에게 주로 이제 말을 할 때 신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자는 들을 문자니까 우리가 말하는 걸 누군가가 들어주겠다. 그런 의미로 이제 북을 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원래 이 제도는 짐작하시겠지만 중국에 있던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그 아주 오래전 하은주 시절부터 있었던 제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당시는 이제 뭐 등문고 또는 승문고 이런 식의 표현을 썼습니다. 역시 올린다, 올라간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신문고 제도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우임금, 그러니까 뭐 우임금. 황하의 이제 홍수를 이제 뭐 다스렸다고 하는 성군으로 알려진 이 우임금이 이 신문고 제도의 원형에 대한 내용을 했던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뭐냐면은 과인에게 도를 가르치려는 자는 북을 치고 의로서 깨우쳐 주려는 자는 종을 치고 그다음에 어떤 업무에 대해서 시무에 대해서 알려주려는 자는 목탁을 두드리고 그다음에 자신의 걱정스러운 일을 얘기하려는 자는 석경 돌로 된 종을 치고 그다음에 이제 소송에 관계된 일을 말하려고 하는 자는 작은 복을 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에 따라서 각기 치는 게 달라지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맨 앞에 있었던 북을 친다라는 의미가 결국은 이제 형식적으로 상징적으로 전해지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신문고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왕을 만나서 어떤 의견을 늘 개진할 수 있는 관리들이 아닌, 그러니까 보통의 하급 관리나 일반 백성들에게 뭔가 왕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은 얘기를 하라라는 뜻으로 이제 신문고 제도가 만들어졌는데요. 네. 그 두 가지 기능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언로로서의 기능. 그러니까 뭔가 많은 사람들의 의견, 어떤 사회적인 비리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이제 신문고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이제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소명을 했는데 사또가 잘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 일종의 이제 사법의 어떤 소송과 관련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이게 이제 언로 쪽으로 가는지 이제 사법 쪽으로 가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하자면 이제 그 어떤 비리에 대한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는 건지 네. 아니면 잘못된 판결이라든지 어떤 억울함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렇죠. 그럴 때 이제 그것을 바로 이 신문고를 통해서 네. 알리려고 했다. 그렇습니다. 언제 처음 생긴 겁니까? 신문고 제도를 처음 만든 왕은 뜻밖에도 태종입니다. 태종. 네, 그래서 이제 태종이 한 1400년부터 그 1405년까지는 이제 개성에 있었는데 네. 그때 이미 이제 이 신문고 제도를 설치를 했고요. 이제 신하들에게 중국 사례를 살펴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신문고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 신문고 제도를 만들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많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이제 규칙이 하나씩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무고와 관련된 것, 너무 사소한 것 이런 것들은 오히려 신문고를 치는 경우에
다음에 이제 벌을 내린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서 결국은 나중엔 자기 자신의 또는 부모의 어떤 중대한 문제들에 대해서만 신문고를 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이제 흥미로운 부분들은 신문고를 친 다음에 5일 이내에 그 답변을 줘라. 당시로서는 굉장히 신속한 어떤 처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국민청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정한 이제 숫자의 사람들이 동의를 하면 네네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며칠 안에 이제 답을 주기로 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가졌을 거다라는 것들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5일 이내에 답을 줘라. 뭐 이 정도면 조선시대에 뭐 초특급으로 이제 이루어졌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네네. 자, 누군가 처한 어려움에 뭐 경증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만 요즘 국민청원 게시판 보면 네. 사실 너무 지나치게 사소하고 개인적인 일들도 이렇게 네네네네. 올리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조선시대에도 좀 비슷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네. 그러면 조선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이 신문고를 이용할 수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종 때 어떤 통계를 보니까 신문고를 올렸던 사람의 신분의 90%가 양반이었던 거예요. 양반들이 올렸다. 네, 양반들이 올렸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신문고를 치기 전에 내가 왜 신문고를 쳐야 되는지를 문서로 관청에 올려야 됩니다. 아니 문서를 먼저 써서 올린다고요? 그렇죠. 북치기 전에? 그렇죠. 이게 신문고 제도가 왕과 어떤 중요한 어떤 그 법조와 관련된 어떤 관리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칠 수는 없으니까 네. 먼저 그 내용을 알려라. 그러니까 이제 글을 아는 양반들이 좀 익숙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양 사는 사람이라면 사원부나 의정부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예를 들어서 도성 감사원이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네, 감사원이나 아니 서류가 통과가 돼요. 서류. 네, 그래서 감사원에 서류를 넣어서 그 감사원에서 다시 통과가 돼야 이제 신문고를 칠 수가 있거나 아니면은 의정부면 총리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총리실로 내가 이렇게 신문고를 치려고 하는데 총리실에서 이건 쳐도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역설적으로 이게 잘못 넘어가면 우리가 이 일을 처리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그 신문고를 칠 때 그렇고 예를 들어 지방에 있는 분이다. 그러면은 군수한테 올렸는데 군수가 안 들어요. 그런데 이게 군수, 도지사를 거쳐서 다시 사원부로 넘어와야 됩니다. 서류가. 그러니까 아까 그 썼던 그 서류가. 네. 그래서 그게 통과되어야 신문고를 칠 수가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문고 제도가 뚝뚝 뚜벅뚜벅 걸어가서 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무엇보다도 신문고 위치가 궁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전에 신문고를 치기로 이제 일정한 어떤 약속이 돼 있어요. 격식을 갖춘 그런 사람이 저 이렇게 신문고 치러 왔습니다. 라고 하고 도나문을 들어가서 진선문 앞에서 신문고를 쳤던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신문과는 좀 많이 다르군요. 그렇습니다. 서류 통과가 돼야 궁궐 안에 들어가서 일종의 퍼포먼스로서 이제 신문고를 쳤다.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음악 한 곡 듣습니다. 아마 당시에도 눈물 흘리는 그 억울한 사연들이 꽤나 많았던 것 같은데 워맥 앤 워맥 티어드롭스.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KBS 2라디오 김태현의 프리웨이 역사 데자뷰 박광일 소장님과 함께 오늘 조선시대 신문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김보배님께서 행정 절차 복잡하네요 하셨고 K75438529님께서 더러워서 안 치고 말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서류를 집어넣어야 신문고를 치게 해줬다고 하는데 그래도 해결된 사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해결된 사례도 있고요. 또 해결되진 않았지만 흥미로운 사례들이 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단체로 이제 신문고를 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한 명이 쳤겠지만 그 뒤에 수백 명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조선 태종 때 500명의 갑사 직업군인들이 신문고를 친 적이 있었어요. 네. 이게 바로 뭐냐면 지나가던 관리들이 갑사들을 보고 너희들은 신분이 미천하니까 이것밖에 못해. 라고 희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게 이제 관리들하고 갑사하고 감정 싸움이 실질적인 싸움까지 벌어지게 됐는데 몸싸움까지 하게 되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당연히 관리들에게 유리하게 처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갑사들이 억울하다고 해서 신문고를 쳤는데 사실은 이거는 해결은 되진 않았지만 이 신문고를 통해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갑사들 편으로 그래서 아니 관리들이 자기네들이 잘난 건 잘난 거지 왜 남을 무시하냐 이런 비판들을 받은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결된 케이스로 좀 흥미로운 게 바로 뭐냐면
이제 성균관에서 시험을 치르는데 이 시험을 치르면 바로 이제 문과 시험에 2차 시험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방에서 올라오던 생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늦은 겁니다. 그래서 50명이 시험을 못 봤어요. 아. 그랬더니 그때 이제 시험 절차도 조금 그쪽에서 원리 원칙대로 한다고 좀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시험을 못 봐서 우리도 시험 치르게 해달라라고 했더니 전후 사정을 보니까 이거는 치르게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 50명은 구제가 돼서 다시 시험을 치렀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기도 한데요. 네. 사실은 그 당시 뜻밖의 가장 큰 문제들은 양반들의 문제였습니다. 양반들의 문제. 양반들이 태종 때 그러니까 노비 변정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그 불법으로 가지고 있었던 노비들을 전부 다 해방을 시켜줬거든요. 일반 네. 양인으로. 그러니까 양반들이 자기 재산이 뺏기니까 그게 억울하다 그래서 결국은 신문고를 많이 쳤었고요. 그런 어떤 사례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 이 사건은 이제 태종의 의지로 인해서 전부 다 거부가 돼서 그것들은 원리 원칙대로 처결을 한다. 너희 양반들의 뜻은 들어주지 않겠다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가 드라마 속에서 알고 있던 신문과는 좀 다른 네네.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거 언제까지 계속됐습니까? 조선 내내 계속이 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 전기 같은 경우는 태종, 세종 때, 그다음에 이제 성종 때만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 내내 없다가 숙종 때 부활이 돼서 고종 때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대체로 조선 전기는 아주 순간 조선 후기의 숙종 이후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이제 이 신문고 제도가 지향했던 어떤 원칙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신문고 제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틈을 메우는 게 등장을 합니다. 바로 뭐냐면은 격쟁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 거죠. 격쟁. 그러니까 이제 징이나 꽹과리를 치면서 나 억울합니다를 임금님 앞에서 얘기하는 것. 동네에서부터 이제 치기 시작하면서 막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이제 겁니까? 보통 이제 임금님이 거둥이라 그래서 어디 지방 행차를 하게 되면은 그 앞에 갑자기 뛰어드는 거죠. 그거 경호원들한테 제지 안 당합니까? 큰일 나는데. 굉장히 이제 그 큰 어떤 그 죄를 물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요. 이때 이제 징이나 꽹과리를 들면서 사실은 이제 가까이 접근을 못 하니까 멀리 이제 언덕 같은 데서 치는 거죠. 임금님 억울합니다. 네.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세조 때부터 등장을 하게 되면서 그 신문고의 빈틈을 채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님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요 앞으로 행차하신다더라. 그럼 네. 이제 징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 꽹과리나 징을 준비하고 있다가 저기서부터 이제 행차가 보이면 막 치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십시오. 그렇죠. 하고서 행차하는 그 앞에 이렇게 탁 뛰어드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두 가지 관점이 존재를 하는데요. 임금으로 볼 때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상적인 어떤 정치의 모습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걸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격쟁은 조금씩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네. 문제는 격쟁의 어떤 그 형식이라고 하는 게 기존의 신문고라든지 다른 양반들이 만들어 놓은 언로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나마 불법으로 취급을 합니다. 일단은 불법으로 취급을 할 것 같아요. 이 네네. 임금님 행차하는데 막 그 앞에 난입하고 막 이러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임금의 어떤 그 위해가 된다라는 점에서 그다음에 절차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어떤 그 직접 자기가 해야 될 얘기들을 못 한다는 점에서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여기에 이제 큰 배경 중에 하나가 세종 때 만들어진 부민고소 금지법이라고 그래서 네. 자기 동네 사또나 아니면 자기 상관을 고발할 수 없는 법이 생깁니다. 악법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 있는 백성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관리들과의 어떤 맞닥뜨렸던 백성들을 볼 때는 그거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고 결국은 이런 격쟁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격쟁 부분이 약간의 틈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이걸 바탕으로 해서 백성들의 뜻이 임금에게 전해지면서 실제로 명종 때 같은 경우는 이거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편하게 접근을 하도록 해서 궁궐 안에서 관리들이 격쟁을 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일단은 불법이었으니까 형식적으로는 격쟁을 했는데 임금님 보시기에 좀 말이 안 되면 너는 곤장을 좀 맞아야겠다.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숙종 때는 격쟁을 하다가 신문을 받다가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임금이 보기에 좀 고약한 케이스다라고 봤던 건데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이 격쟁이 신문고의 빈틈을 많이 채워주고 특히 하층민들의 어떤 고충을 전달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뭐 수백 년 전의 이야기는 합니다만 오늘날의 청원제도와 흡사한 이 신문고 또 격쟁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 격쟁과 신문고 제도가 사라지는 게 1883년 정도입니다.
그때 이제 한성순보라고 하는 신문이 등장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신문이 등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신문고라든지 격쟁이 사라지게 됐는데 역설적으로 현대에 있어서 언론기관이라든지 사법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다시 국민청원과 같은 신문고나 격쟁과 같은 제도가 활발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일처리가 되지 않았을 때 신문과 격쟁이라는 제도가 등장했듯이 국민청원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렇죠. 언론이라든지 또는 어떤 사법기관의 일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경고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역사 데자뷰, 오늘은 조선시대 국민청원인 신문과 격쟁에 대한 이야기 공간역사연구소 박광일 소장님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